첫 번째, 추천형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보고 쓰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후 수영. 내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신 중에서도 국영수사과 이렇게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서류의 특성 진짜 중요하니까요. 전공 적합성 되게 고려하셔서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스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고에 특히나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을 많이 써보시고 특히나 영어하고 수학 점수가 좋으면은요. 하스 전형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ASD는 보통 특목고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쪽은 특목고 애들한테 양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배수로 변경된 거는 면접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면접의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수 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서울대 대표 강사 신윤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윤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연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연대 교과 형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숫자나 이런 것들 따지고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서류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숫자만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에서 훨씬 잘합니다. 대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나름의 데이터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근데 추천형도 선생님 최저 기준은 있잖아요.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은 별로 없겠죠. 거의 없어요. 추천형과 활동 후 수형은 최저 기준을 가지고 이게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전형, 활동 후 수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활동 후 수형에 대해서 많이 퍼져 있는 오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활동 후 수형의 오해가 뭐냐면요. 내신 전형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붙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대 학생들 사실 되게 많이 지도를 하잖아요. 그죠?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 이쪽의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는데 합격하는 케이스들을 본다면 사실 내신만이 중요한 전형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신 말고 어떤 부분을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서류의 특성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대나 아니면 고대하고 다르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보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역량 중에서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신대에 따라 가지고 되는 학생들하고 아닌 학생들이 좀 선명하게 갈려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권이나 아니면 경기권에 있는 특목고를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2점대 초반들 학생들까지가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진로가 꾸준히 쭉 적히잖아요. 연대에서는 이러한 생기부들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서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활동 후 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점대 중반만 넘어가더라도요. 학생들이 서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3학년 때 학과를 변경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3학년 네. 때 학과를 변경하는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연대 불리해요. 그래서 2점대 중반 정도에 되는 학생들부터 특목고에서도 연대 합격생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 때문에 또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특목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3점대의 어문 계열을 합격하는 학생들이 간간히 나타나기도 하는 게 또 연대의 활동 수형이에요. 만약에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다고 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요?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그 3점대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하게 진짜 꾸준하게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만 쭉 채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연대에 붙어. 정말 연대는 서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근데 그 서류를 연대식으로 꾸리는 학생들이 요즘에는 거의 전멸을 했기 때문에 2점대 중반부터 3점대까지 되게 빈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2점대 초반 학생들만 이제 연대를 간다.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가 남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신 중심으로 해서 뽑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서류의 특성들이 또 되게 강화되는 학교가 연세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국제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국제형도 사실은 활동 후 수형의 하나이긴 한데요. 이 국제형에 대해서도 또 오해가 있어요. 국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특목고 학생들, 특히나 외국 학생들만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외고를 중심으로 해서 하스에서는 거의 잘 합격생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하스 같은 경우에서는 2학년 때 올라가면 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계량과들을 많이 수학을 많이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외국 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스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이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더 잘 붙지, 반대로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합격률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서 외고 같은 경우에서 차라리 UD를 지원하는 게 더 나아요, 하스보다는. 근데 반대로 같은 국제형이라고 하더라도 ASD라고 해서 아시아학부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데는 또 다릅니다. 이 ASD는 아예 처음부터 아시아 쪽을 타겟팅으로 한 학과애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뽑혀요. 특히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서울의 4대 외고 하잖아요. 그 학생들의 성적이 3점대 중반으로 낮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뽑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대는 변경되는 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연대가 올해 제일 많이 변경된 게 1차가 4배수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연대를 좀 더 널널하게 보고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연대의 4배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면접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대 면접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연대 면접이 기획균형 전형의 면접형으로 바뀌면서 되게 쉬워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면접이 완전히 패스 올 페일이 돼버렸어요. 즉 면접을 통하여서 추가 점수를 받아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오려면 적어도 이 정도 면접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3배수를 뽑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활동원 수용에서 어차피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80% 정도가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연대 활동원 수용은 추합이 많이 돕니다. 서울대로 빠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1배수 이상의 추합을 도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1차 합격한 학생이 다 합격하는 학과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면접이 되게 쉽잖아요. 면접이 쉬운데 거기에서 페일 받은 학생들도 뽑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연대 활동원 수용이 돼요.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에서는 면접이 변해서 야, 이 정도는 풀어야지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걸로 면접을 냈잖아요. 근데 못 푼 학생들이 3배수면 뽑혀요. 그렇죠. 그래서 4배수로 늘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배수로 늘리게 되면은 밑에 부분에서 서류 점수가 조금은 적다라고 하더라도 면접을 통과한 학생들, 차라리 그런 학생들을 뽑는 게 연대에서는 더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거니, 아무래도 면접의 특성 때문에 그 4배수의 성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배수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서류 점수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가 쭉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연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면접 자체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가 패스를 받고 난 다음에 나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밑에 부분에서 내가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부분까지 차례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을 하는 부분들이, 1차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합까지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원이 많으니까 막 경영 이런 데를 막 쓰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과연 최종까지 기회가 올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면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아지기도 한 거예요. 이제 연대 면접이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쉬운 거냐? 서울대 일반 면접과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면접, 이 두 가지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되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 면접의 그 특성,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하고 답변해야 되는 특성들 있죠. 그런 부분들만 연습을 해주게 되면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연대 면접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되게 낯설어요. 그러면 연대 면접을 또 따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일반고 학생과 특목고 학생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대 일반 면접 준비하지 않고 고려대학교 계열 면접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대 면접은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패스 못 받으면 떨어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연대 제가 활동후 수영 파이널 하잖아요. 패스홀 페일 한다고 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 페일 되는 경우들 제 시빌 기준에서는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페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한테는 면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고 상위권에서 이제 연대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코스가 있어요. 연대 반만. 그런 데를 찾아 듣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서울대하고 고려대학교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연고대반으로 운영을 하거나 서연고반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특강식으로 해서 연대만 8월 15일 날 한 번, 그 다음에 추석에 2번, 그리고 파이널 때 이렇게 3가지 스텝으로 해서 수업을 해요. 그것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연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추천형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보고 쓰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후 수영. 내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신 중에서도 국영수사과 이렇게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서류의 특성 진짜 중요하니까요. 전공 적합성 되게 고려하셔서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스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고에 특히나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을 많이 써보시고 특히나 영어하고 수학 점수가 좋으면은요. 하스 전형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ASD는 보통 특목고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쪽은 특목고 애들한테 양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배수로 변경된 거는 면접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면접의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은 아무래도 외고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분위기가 오다 보니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준비를 할 텐데 그러면 수업을 물리적으로 일주일에 3번을 학원을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럽다. 맞아요. 그럼 나는 어느 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께서 이 영상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딱 종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이랑 수학하는 학생들 있죠. 넘버원은 수학이에요. 아, 수학인가요? 네, 무조건 수학을 들어야 되는 학생은 수학을 가장 먼저 위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대 사회과학이랑 인문학 문제이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이 연대 유디와 고대 계열적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연대 활동우 수학 국제학. 근데 앞에 이 세 가지 고대 계열 면접, 유디 면접, 서울대 면접 이거를 준비를 안 했다. 그럼 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은 저희가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과 활동우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기부 기반의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